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앞길 막지 말고 빨리 이혼해줘.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팔짱을 끼고 가소롭게 웃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이혼 후 저는 회장이 되었고 회사의 주식 상장 파티에서 만난 상간녀와 남편은 웃으며 손을 흔드는 저를 보며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펼쳐질 시원한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 서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에 든 이혼 서류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서윤의 얼굴에는 오히려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비서 김 과장이 서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은 손에 든 태블릿을 서윤에게 내밀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아니, 대박이에요. 김 과장이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SY그룹 주식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개장하자마자 거래가 몰려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어요. 서윤이 태블릿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시작이니까 놀라지 마. 서윤이 태블릿을 돌려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원 뒤편에서 민호와 유라가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습니다. 민호는 양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속이 시원하다 정말. 민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그 여자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유라가 민호의 팔에 더 바짝 붙으며 교성을 부렸습니다. 오빠, 정말 잘했어요. 서윤 언니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걸 보니까 제가 다 후련해져요. 그러게 말이야. 여자 주제에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민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남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보여줄 때가 온 거야. 두 사람이 법원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윤기나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틀리였습니다. 저기 누가 저런 비싼 차를 타고 왔나? 유라가 부러운 듯 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차 문을 열고 서윤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우아하게 차에 올라타자 민호와 유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민호가 담배를 떨어뜨리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왜 저런 차에? 유라가 말을 잇지 못하며 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벤틀리가 조용히 출발하자 민호는 급히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잠깐.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민호의 팔을 잡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설마 서윤 언니가 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누가 빌려준 거야. 민호가 고개를 흔들며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백미러로 서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민호 씨와 유라 씨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연하지. 그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윤이 창밖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 우리 회사 기술팀한테 연락해. 이제 2단계를 시작할 때야. 네, 알겠습니다. 민호 씨 회사 시스템에 심어둔 자동 정지 장치 말씀이시죠? 김 과장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야. 민호가 내 기술을 훔쳐간 걸 알았을 때부터 말이야. 같은 시각 민호의 집으로 돌아온 민호와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맥주캔을 따며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서윤이 쫓겨나니까 이 집이 훨씬 넓어 보이지 않아? 정말요? 이제 안방도 우리 거예요. 유라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민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내일부터 서윤 짐들 다 마당에 내버리자.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오빠가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뭐든 따를게요. 유라가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빠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죠? 서윤 언니 없어도 문제 없어요? 민호가 가슴을 펴며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서윤이가 뭘 안다고. 기술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공장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공장장? 민호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 기계들이 갑자기 다 멈췄어요. 전화기 너머로 공장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갑자기 왜?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잘 돌아가던 게 점심 먹고 와보니까 전부 정지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가볼게.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 민호가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챙겼습니다. 유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공장 기계들이 갑자기 멈췄다는데. 이상해. 민호가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자기는 집에 있어. 금방 돌아올게. 민호가 급히 나간 뒤 유라는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문득 서윤이 탔던 벤틀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차, 정말 빌린 거겠지? 유라가 혼잣말을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SY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민호 씨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시스템이 모두 정지됐다고 하네요. 서윤이 의자를 돌려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이제 언론팀한테 연락해서 보도자료 준비하라고 해.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민호네 회사가 가짜 기술로 장사하다가 들통났다고. 진짜 기술은 우리 SY그룹이 가지고 있다고. 서윤이 찬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 경제부 기자들한테도 따로 브리핑 자료 보내고. 같은 시각 민호는 공장에서 기계들을 살펴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옆에서 전전긍긍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기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멈출 일이 있나요? 모르겠어. 컴퓨터 화면에 계속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민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요? 그런 게 언제 생겼죠? 공장장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서윤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서윤이 이 기술을 설명해 줄 때 뭔가 복잡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서윤이가? 민호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민호가 이를 갈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 공장장입니다. 공장장이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뉴스에서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장장이 급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가짜 기술업체 적발, 진짜는 SY그룹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공장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기사에는 SY그룹 회장 한서윤의 사진과 함께 민호 회사의 기술이 무단 도용된 것이라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한서윤, SY그룹 회장이라고? 민호가 기사를 다시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뉴스 보셨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 씨, 우리 계약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민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한편 서윤은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SY그룹입니다.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좋아. 이제 민호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변호사팀한테 연락해서 민호를 기술절도 혐의로 고발 접수하라고 해. 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민호를 맞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뉴스에서 나온 게 정말이에요? 유라가 민호 옆에 앉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그 여자가 SY그룹 회장이었어. 우리가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해놓고 있던 거야.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유라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거실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SY그룹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선 서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서윤이 기자들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와 유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속 비밀번호를 입력해보고 있었습니다. 아, 제발. 민호가 키보드를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벌써 수백 번도 넘게 시도해 보셨는데. 닥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민호가 공장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완벽할 수는 없어. 분명 빈틈이 있을 거라고.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전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김전무는 민호와 오래 거래해온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전무님. 민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 씨,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 김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디 계세요? SY그룹 본사야. 방금 한서윤 회장님과 미팅을 마쳤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전무님, 그게 무슨... 민호 씨, 미안하지만 우리 계약은 여기서 끝이야. 앞으로는 SY그룹과 일하기로 했어.
김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 일했는데요. 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오래 일했지. 하지만 서윤 회장님이 제안한 조건을 들어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 어떤 조건이요? 너보다 30% 더 좋은 조건이야. 게다가 진짜 기술을 가진 회사잖아. 김 전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할게. 내가 서윤 회장님한테서 기술을 훔쳤다는 소문이 벌써 업계에 다 퍼졌어. 그건 오해예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잘 지내. 김 전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개 같은. 공장장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다른 방법?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민호가 공장장에게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서윤이가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한편 SY그룹 본사에서는 서윤이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과장, 민호 회사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 서윤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처 15곳 중에서 12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나머지 3곳도 오늘 안에 연락이 올 예정이고요. 김 과장이 보고서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서윤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로 이직 제안을 해. 실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이 질문했습니다. 현재보다 50% 인상해줘. 민호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서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는 시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코너에서 점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이요? 580만 원입니다. 점원이 가격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할게요. 유라가 기분 좋게 대답하며 민호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점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이 안 되네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유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점원이 다시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카드사에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점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카드를 빼앗듯 받았습니다. 주변 다른 손님들이 유라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분명 카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라가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카드가 왜 안 돼요? 지금 백화점에서 망신당하고 있어요. 카드가 안 된다고? 잠깐만. 민호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계좌가 법적 조치로 인해 동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와. 내가 알아볼게. 민호가 급히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였습니다. 민호님, 안녕하세요. KB은행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대해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내려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압류요? 무슨 소리예요? SY그룹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요.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사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급히 회사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직원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어? 민호가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개발팀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빨리 말해. SY그룹에서 스카웃 제의가 와서 절반 이상이 이미 이직서를 냈습니다. 개발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희들까지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마케팅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급여도 밀리고 있고 급여는 곧 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회계팀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SY그룹에서는 현재 급여의 1.5배를 제안했어요. 거절하기 어렵죠. 결국 그날 오후에 남은 직원들마저 모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민호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윤이, 이 여자가 정말... 그때 유라가 울먹이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저 어떻게 해요? 백화점에서 엄청 창피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회사가 완전히 망했다고. 민호가 유라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는데. 유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민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편 서유는 새로 이사한 펜트하우스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파게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새 집이 정말 예뻐요. 그렇지? 이제 우리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과장이 거실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민호 씨 회사 직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임대료도 3개월째 밀렸다고 하네요. 예상했던 일이야. 민호의 성격상 끝까지 버티려고 하겠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서윤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나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언론에 민호와 유라의 불륜 증거를 공개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네. 서윤이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밤 민호와 유라는 싸구려 모텔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집 전기가 끊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서윤이 때문이야. 민호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있어. 반드시 있을 거야. 민호가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를 직접 만나서 무릎 꿇고 빌어보자. 예전 정 때문에라도 조금은 봐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유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봐야 알지. 다른 방법이 있어? 민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서윤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민호는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고지서들과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젠장,
민호가 고지서를 집어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민호 사장님 맞으시죠?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호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저는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JY 투자 회장이죠. 박 회장이 명함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명함을 받아보니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투자회사요? 저희 회사에 무슨 일이세요? 사실 민호 사장님의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요. 박 회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거의 망한 상태예요. 민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박 회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터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민호 사장님, 혹시 한서윤이라는 여자를 아시나요? 박 회장이 갑자기 서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여자 이야기를요? 사실 저도 서윤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거든요. 박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복수요? 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서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민호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 회장이 계약서를 민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도움이요? 간단합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50억을 투자해 드릴게요. 박 회장이 펜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계약서를 훑어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이 좀 복잡한데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제가 민호 사장님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회사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저에게 맡기는 겁니다. 박 회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6개월 정도요. 그 기간 동안 제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서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박 회장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민호가 희망에 차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 업계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사람이거든요. 박 회장이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장 찍겠어요. 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부터 바로 50억이 들어올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서윤한테 복수할 수 있겠네요. 민호가 도장을 꺼내며 기뻐했습니다. 한편 백화점 화장실에서 유라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말이에요? 50억이요? 유라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박 회장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해. 민호의 목소리도 들뜨어 있었습니다. 오빠,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다시 명품도 살 수 있는 거죠? 유라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서윤이보다 더 잘 살아보자고. 오빠 최고예요. 그럼 저 지금 드레스부터 사고 올게요. 유라가 신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라는 급히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유라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점원이 가격표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외상으로 해주세요. 내일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유라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외상은 제가 누군지 아세요? 곧 50억이 들어올 사람이에요. 유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점원이 당황하며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고객님, 외상 결제는 저희 매장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증서라도 써드릴게요. 유라가 끝까지 우기며 말했습니다. 결국 유라는 빈손으로 매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모텔방에서 유라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민호가 맥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서윤 언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유라가 민호의 장과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확인해 보자. 50억이 들어왔는지.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실 서윤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SY그룹 회장실에서 서윤은 김 과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계약서를 받으셨나요? 서윤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네, 민호 씨가 어젯밤에 도장을 찍었다고 연락 왔어요. 김 과장이 보고서를 보며 답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남자네.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서윤이 고개를 젓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50억을 주시는 건가요? 김 과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줘야지. 하지만 그 돈은 민호가 예전에 훔친 돈을 갚는 데 쓰이도록 되어 있어. 서윤이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민호 씨 손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군요. 그렇지. 게다가 회사 경영권까지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 일석이조야. 서윤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0억? 50억이 들어왔나? 민호가 ATM 기계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잔액은 여전히 0원이었습니다. 뭐야? 왜 돈이 안 들어와? 민호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급히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회장님,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민호 사장님, 죄송해요.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박 회장이 미안한 척 말했습니다. 언제쯤 들어와요? 내일까지는 확실히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 회장이 핑계를 댔습니다. 민호는 하루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는 박 회장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 아무도 없잖아. 민호가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이 지나가다가 민호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 박 회장님 찾으세요? 어제 계약 만료되어서 이사 가셨어요. 계약 만료요? 그럼 연락처라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거든요. 관리소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아니야. 이럴 수가. 민호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급히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큰일이야. 우리 속았어. 무슨 소리예요? 박 회장님이 사라졌다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완전히 사기였어. 우리 회사 경영권까지 다 뺏겨버렸어.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산 드레스는 어떻게 해요? 유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드레스? 너 뭔 드레스를 샀다는 거야? 어제 외상으로 사놨는데 오늘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돈도 없는데 왜 샀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50억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가짜였다고. 우리 완전히 망했어. 민호와 유라는 전화로 서로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라는 백화점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유라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놓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유라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고객님, 약속하신 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 갖고 오셔서. 매니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기꾼인 줄 아세요? 진짜 돈이 있다고요. 유라가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오세요. 계좌이체라도. 그게 지금은 좀. 유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라는 백화점에서 쫓겨나며 경찰서에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폐허가 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이미 2병째였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런 짓까지 하냐? 민호가 중얼거리며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가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소개로 연락드려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 그 사기꾼 말이에요? 사기꾼이라니요. 박 회장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 완전히 속았는걸요. 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사실 박 회장님이 민호 씨를 돕기 위해 한서윤을 조사해 봤어요. 서윤을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서윤이 지금까지 민호 씨에게 한 일들이 모두 불법이에요. 고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민호 씨가 직접 서윤을 만나서 녹음을 해야 해요. 그 남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슨 녹음이요? 서윤이 민호 씨를 괴롭혔다는 걸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는 거예요. 민호는 술이 깨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죠? 그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내일 오후 2시에 명동 카페에서 만나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겠지? 민호가 혼잣말을 하며 소주를 다시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서윤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민호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민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벌써 20분이나 늦었는데. 민호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보던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맞으시죠? 남자가 민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이 어제 전화하신.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이정훈이 명함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요? 그럼 정말 서윤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민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에 민호 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정훈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서윤이 민호 씨를 괴롭혔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민호가 녹음기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서윤을 만나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럼 서윤이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이정훈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가 저를 만나주려고 할까요? 만나줄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걸 자랑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이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같은 시각 SY그룹 본사에서는 서윤이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도윤재였습니다. 윤재는 서윤의 대학교 동기이자 현재 글로벌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서윤아, 정말 오랜만이다. 윤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재야, 정말 반가워. 서윤이 일어나서 윤재와 악수하며 기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SY그룹 회장이 된 거 축하해. 윤재가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미국에서 큰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서윤이 윤재에게 커피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너 지금 힘들지 않아? 혼자서 회사 경영하면서 아이까지 키우고. 윤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라는 남자 때문에 고생 많았다면서? 내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윤재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걱정하지 마. 서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사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 윤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 너를 도우려고. SY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재야. 서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충분한 자금과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민호 같은 놈들은 상대도 안 돼. 윤재가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과 윤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미있네.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윤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녹음기라도 들고 올 거야. 내가 한 말을 증거로 쓰려고. 서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만나주지. 대신 우리도 준비를 하고. 서윤이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함께 가줄게.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직접 보고 싶어? 윤재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윤재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서윤이 지정한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잘 될까? 민호가 중얼거리던 그때 서윤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멋진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아, 저 남자는 누구야? 민호가 당황하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소개할게. 내 친구 도윤재야. 글로벌 투자회사 회장이지. 서윤이 차분하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윤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앉자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로 나를 만나자고 했어? 서윤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과거 일들 말이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 일? 무슨 과거 일? 서윤이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너, 너무 심했어. 나를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 민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심했다고?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서윤이 오히려 당당하게 되물었습니다.
회사 기계들 멈춰버린 것도 내가 한 거잖아. 거래처들 다 빼간 것도. 민호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내 기술을 훔쳐갔잖아.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에 훔친 게 어디 있어. 민호가 변명하며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너 유라와 바람 피울 때도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어? 서윤이 날카롭게 되받았습니다. 윤재가 민호를 째려보며 끼어들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까지 서윤이가 당신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아세요? 관대했다고요? 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감옥에 들어갔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이혼만 해줬잖아요. 윤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유라와 바람 피운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서윤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술을 몰래 가져다가 내 이름으로 특허냈던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서윤이 화를 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뭐,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가 서윤의 어깨를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진정해. 이런 사람 때문에 화낼 필요 없어. 윤재 말이 맞아. 민호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서윤이 민호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도 지금 많이 힘들어. 힘들다고? 내가 힘들긴 뭘 힘들어. 자업자득이지. 서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민호가 간청하며 말하려던 그때 윤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민호 씨. 더 이상 서윤을 괴롭히지 마세요. 윤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괴롭히다니요. 저는 그냥 이야기하려고. 이야기요? 녹음기 들고 와서요? 윤재가 민호의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서윤이 일어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변호사도 가짜고 녹음 계획도 다 우리가 꾸민 거예요. 윤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또 속았다는 거야? 그래. 너는 정말 학습 능력이 없구나. 서윤이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잠깐. 민호가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윤재가 민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손 치워요. 윤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윤재의 강한 악력에 아파하며 손을 뺐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나를 괴롭히면 진짜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하며 윤재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보니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고장난 녹음기였습니다. 젠장, 또 당했어. 민호가 녹음기를 바닥에 던지며 절망했습니다. 한편 호텔을 나온 서윤과 윤재는 서윤의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윤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윤재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났어.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그런 놈 만나지 마. 내가 항상 함께 있어줄게.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윤재야. 정말 고마워.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민호는 완전히 포기할 거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윤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라는 어떻게 됐을까? 서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여자도 곧 우리 계획에 걸려들 거야. 윤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유라가 가짜 여권을 만들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윤이 문자를 윤재에게 보여주자 윤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우리 승리야, 서윤아. 정말 끝난 걸까? 서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윤재가 서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SY그룹이 국내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윤의 정식 회장 취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준비 다 되셨나요? 김 과장이 서윤의 드레싱룸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서윤이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우아한 샴페인 색깔 드레스를 입은 서윤의 모습은 정말 여왕 같았습니다. 윤재 씨도 도착하셨고 하객들도 모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과장. 그런데 혹시 민호와 유라 소식은 어떻게 됐어요? 서윤이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유라는 아직 구치소에 있고 민호는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 과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요? 윤재 씨가 준비한 거예요. 오늘 파티에서 민호와 유라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서윤이 립스틱을 바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무대가 되겠네요. 그때 윤재가 드레싱룸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윤재는 정말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아름다워. 윤재가 서윤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윤재 씨. 서윤이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준비됐어?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런데 민호와 유라는 정말 올까요? 올 거야. 내가 특별한 초대장을 보냈거든. 윤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떤 초대장이요?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 제의서야. 돈이 급한 그들은 분명 올 거야. 윤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허름한 고시원에서 민호는 배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호텔 파티 배달이라고 했지? 민호가 혼잣말을 하며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저 오늘 보석으로 나왔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군가 보석금을 대신 내줬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오늘 호텔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호텔이라고? 혹시 그랜드 호텔? 민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오빠도 거기 가는 거예요? 응. 나도 배달일로 가게 됐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우연히 같은 곳에. 유라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해도 어쩔 수 없어. 돈이 없잖아. 민호가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봐요, 오빠. 유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볼룸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서윤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한서윤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볼룸 한쪽 문이 열리며 서윤과 윤재가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정말 멋있어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힘들 때 저를 도와주신 도윤재 회장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이 윤재를 바라보며 말하자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볼룸 뒤쪽 서빙 구역에서 민호와 유라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배달복과 서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윤이 아니야? 민호가 유라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서윤 언니 파티였구나. 유라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완전히 속았어. 이거 일부러 우리를 여기 오게 한 거야.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망가요. 유라가 민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비원들이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경비원이 민호와 유라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민호가 변명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하셔야죠.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경비원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대 위로요? 유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특별 손님이시거든요. 경비원들이 민호와 유라를 무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무대에서 축사를 하고 있던 서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세요. 서윤이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의 전 남편 강민호 씨와 그의 연인 최유라 씨입니다. 서윤이 민호와 유라를 가리키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떠밀려 무대 위로 올라간 민호와 유라는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바로 불륜을 저지르고 제 기술을 훔쳐간 장본인들입니다. 서윤이 마이크로 크게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민호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지만 윤재가 먼저 나섰습니다. 민호 씨, 뭔가 할 말이 있나요? 윤재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에이, 이건 음모예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함정이요? 그럼 불륜도 함정이었나요? 서윤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큰 스크린에 민호와 유라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큰 야유를 보냈습니다. 으악! 유라가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여러분. 서윤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서윤의 연구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건 언제 찍은 거예요? 민호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둑질할 때 찍은 거죠. 증거는 충분해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민호와 유라를 향해 음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부끄러운 줄 알아. 유라의 서빙복이 음식으로 얼룩져 엉망이 됐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요. 유라가 울며 서윤에게 빌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재가 민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서윤한테 사과해요. 사과요? 제가 왜? 민호가 반항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재가 민호의 팔을 비틀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 민호가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윤재야,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서윤이 윤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윤재가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이 민호와 유라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유라야.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치운 거야. 서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또 괴롭히면 진짜 감옥에 보낼 거야. 하객들이 서윤의 말에 큰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와 유라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볼룸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윤아.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끝났어요. 서윤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파티는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서윤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인생 최고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아들과 함께 윤재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뻤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서윤이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윤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취임식이 끝난 지 사흘 후 평온한 아침이 갑자기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은 아들 지훈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해외 투자건에 대해서 김 과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하고 있을 때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서윤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어머님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윤이 이상함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저는 코끼리 유치원 원장입니다. 지훈이가 어떻게 됐어요? 서윤이 갑자기 불안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가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 등원하지 않았거든요. 원장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라졌다니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훈이를 다른 곳에 보내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서윤이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바로 갈게요. 서윤이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없어졌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김 과장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 언니, 오랜만이네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 너 어떻게 내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니 아들 지훈이 찾으세요? 유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너가? 맞아요. 지훈이는 지금 제가 데리고 있어요.
유라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년. 당장 내 아들 어디 있는지 말해. 서윤이 전화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놀랄까 봐요. 유라가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발 유라야, 아이는 무죄야. 나한테 화가 나면 나한테만 해.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내가 다 줄게. 서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금 100억이요. 아무도 모르게 가져와요. 유라가 큰 액수를 말했습니다. 100억이라고? 그건 너무. 싫으면 말고요. 그럼 지훈이는 영영 못 보는 거예요. 유라가 협박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100억 준비할게. 서윤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언니 경찰에 신고하면 지훈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유라가 무서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다치게 하지 마.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빌었습니다. 그때 전화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서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언니, 24시간 안에 돈을 가져와요.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유라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김 과장이 서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윤재가 급히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윤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윤재야, 지훈이가. 서윤이 윤재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봐. 윤재가 서윤을 안으며 달랬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라의 전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미친년이 어떻게 아이를. 윤재가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윤재야, 어떻게 하지? 진짜 경찰에 신고하면 지훈이가 위험할까? 서윤이 윤재에게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선 내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아보자. 윤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윤재가 서윤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한편 버려진 창고에서 유라는 묶여있는 지훈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무서워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시끄러. 그만 울어. 유라가 지훈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더욱 무서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창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유라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겁나요? 유라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민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심하다고요? 서윤이 우리한테 한 게 심한 거죠. 유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애는 무죄잖아. 오빠가 서윤 편을 드는 거예요? 유라가 민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입 다물고 있어요. 100억만 받으면 우리도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은 은행에서 100억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커다란 가방 2개에 돈을 넣고 떨리는 손으로 유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돈 준비됐어요. 서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라요, 언니.
그럼 지금부터 말하는 장소로 혼자 와요. 유라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지훈이는 괜찮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언니가 늦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라가 협박했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고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윤재야, 혼자 가야 해. 안 돼. 너무 위험해. 윤재가 서윤을 말렸습니다. 지훈이가 더 위험해. 내가 가야 해. 서윤이 가방을 들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윤재가 작은 추적 장치를 서윤에게 줬습니다. 이게 뭐야? 위치 추적기야. 위험한 순간에 이걸 어디든 숨겨놔. 내가 찾아갈게. 윤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윤재야. 서윤이 추적기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꼭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만은 지켜. 윤재가 서윤을 꽉 안으며 당부했습니다. 오후 3시 서윤은 외딴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윤이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왔어. 서윤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창고 안에서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의자에 묶인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서윤을 보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서윤이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유라가 막아섰습니다. 돈부터 보여주세요. 유라가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가방을 열어 돈 다발들을 보여줬습니다. 100억 다 여기 있어. 이제 지훈이를 보내줘. 서윤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무릎부터 꿇어요. 유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무릎 꿇고 빌어요. 제대로 빌면 아들을 돌려줄게요. 유라가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주저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유라야, 지훈이만 보내줘. 내가 잘못했어. 서윤이 머리를 숙이며 빌었습니다. 잘못한 게 뭔데요? 너를 무시한 것, 너의 감정을 몰라준 것. 다 내가 잘못했어. 서윤이 울며 사과했습니다.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풀어주는 대신 묶인 밧줄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아야, 아파요. 지훈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유라야, 뭐 하는 거야? 서윤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맞아야 해요. 유라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저를 얼마나 망신줬는지 알아요? 이제 제가 똑같이 해줄 거예요. 유라가 주먹을 쥐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지훈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 앞에 섰습니다. 유라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윤이 모든 것을 막아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무서워하며 울었습니다. 서윤은 몰래 윤재가 준 추적기를 창고 구석에 숨겼습니다. 이제 윤재가 찾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광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서윤과 지훈이가 위험에 처한 지 15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서윤은 지훈이를 꼭 안고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끝이에요. 유라가 손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라야, 제발 정신 차려. 서윤이 지훈이를 더욱 꽉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유라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윤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서윤아. 윤재가 서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유라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 씨,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경찰관이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더욱 흥분하며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같이 죽어요. 유라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윤재가 번개같이 유라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유라가 바닥에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윤재가 서윤과 지훈이에게 달려와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윤재야, 정말 고마워.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지훈이가 엄마 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지훈이. 다 끝났어. 서윤이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유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유라, 유괴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유라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어디에 있어? 윤재가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유라가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았다. 여기 있다. 경찰관들이 숨어있던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민호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공범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민호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민호가 서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데려가세요.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재가 서윤과 지훈이를 겉옷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상처는 없어? 윤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만 괜찮으면. 서윤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윤재 아저씨가 구해주셨어요. 지훈이가 윤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윤재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용감했구나. 그 순간 TV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서윤 회장님, 어떻게 구출되셨나요? 아드님은 괜찮으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이 윤재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저와 아들을 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도윤재 회장님께서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윤재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나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서 서윤은 지훈이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윤재가 과일을 깎아주며 두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재 아저씨가 영웅 같아요. 지훈이가 윤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윤재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주셨지. 서윤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서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걱정 때문에 주식이 잠깐 떨어졌는데 구출 소식이 나가자 오히려 더 올랐어요. 김 과장이 미소 지으며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네, 사람들이 사장님의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하네요. 김 과장이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위기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철의 여성 CEO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와 유라 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 과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어떤 혐의로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유괴, 감금, 협박, 상해 등 여러 혐의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감옥에 있을 것 같아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그들이 사장님을 괴롭힐 수 없어요.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검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윤 회장님.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입니다. 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검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편히 계세요. 간단한 질문만 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민호 씨와 유라 씨가 지금까지 회장님께 한 일들을 모두 조사해 보니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가 더 있었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떤 범죄요? 기술절도, 사기, 명예훼손, 스토킹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검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15년, 유라 씨는 20년 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오래요? 네, 특히 아이를 납치한 것은 중범죄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재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자유야. 더 이상 그들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 없어.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검사가 자리를 떠난 후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지훈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아들아. 서윤이 지훈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윤재가 서윤과 지훈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재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서윤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맙긴. 우리 가족이잖아. 윤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윤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윤재 아저씨, 정말 우리 가족인가요? 그럼 우리 지훈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윤재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민호와 유라의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호와 유라 중형 확정. 한서윤 회장 승리. 앵커가 뉴스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서윤은 뉴스를 보며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윤이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이야.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도 두 어른 사이에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또 다른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대한민국 최우수 기업인상을 받는 시상식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혼자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서윤이 단상에서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저를 끝까지 믿고 지켜주신 도윤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이 하객석의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우리 아들 지훈이에게도 고마워요. 서윤이 지훈이를 찾아보니 아이가 윤재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지훈이가 큰 소리로 외치자 하객들이 모두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서윤과 윤재, 지훈이는 호텔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해. 6개월 만에 이렇게 큰 상을 받다니. 윤재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 윤재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서윤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재 아저씨,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순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훈이는 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윤재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윤재 아저씨가 계속 저희와 함께 있어 주실 거죠? 지훈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과 윤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아, 사실 윤재 아저씨가 엄마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 서윤이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윤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지훈아,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윤재가 반지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재야. 서윤이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와, 진짜예요? 지훈이가 신나게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나와 결혼해 줄래? 그리고 지훈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여 줄래? 윤재가 진심을 담아 청혼했습니다. 네, 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세. 이제 윤재 아저씨가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지훈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윤재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레스토랑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민호는 작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결혼 소식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한서윤, 글로벌 투자회사 도윤재와 결혼 발표. 앵커가 뉴스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TV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젠장, 저렇게 행복해하고. 민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같은 방에 있던 죄수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 여자가 내 전처라며? 부럽네. 부럽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온 거야. 민호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좋은 여자를 버렸냐? 바람이나 피우고. 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도소 여자 감옥에서 유라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감옥에서 병에 걸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말도 못한 채 서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니까 답답하지? 옆에 있던 여자 죄수가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왜 남의 아이까지 괴롭혔냐? 천벌받는 거야. 여자 죄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벽을 향해 돌아 누우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서윤과 윤재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바다가 보이는 야외 예식장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가 크게 말하자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지훈이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대신 아빠에게 서윤을 인도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지훈이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서윤이 지훈이에게 키스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서윤아. 고마워요, 윤재 씨. 서윤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목사가 예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재 씨, 한서윤 씨를 아프거나 건강할 때,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윤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서윤 씨, 도윤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목사가 말하자 지훈이가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엄마를 부탁드려요. 지훈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아빠가 엄마 잘 지켜줄게. 윤재가 지훈이를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키스해도 됩니다. 목사가 선언하자 윤재와 서윤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이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곁을 끝까지 지켜준 직원들, 그리고 새 가족이 된 윤재 씨와 지훈이에게 감사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복수하는 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이자 엄마로 살겠습니다. 하객들이 큰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호텔에서 서윤은 윤재와 지훈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한 거죠? 지훈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서윤이 지훈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윤재 아빠도 행복해요? 지훈이가 윤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윤재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서윤이 두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서윤은 전 세계 힘든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에만 500명의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세요.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윤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집에 갈 시간이야. 네, 금방 정리하고 갈게요. 서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아빠 엄마 빨리 와달라고 하네.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윤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지훈이가? 서윤이 기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축하해줘야겠어요.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훈이가 달려나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 최고야. 서윤이 지훈이를 들어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세 가족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착하게 살면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지훈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서윤이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은요?
나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되어 있어. 윤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윤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꿈 같아요. 서윤이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윤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힘들었던 복수의 시간들이 모두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윤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에서 서윤과 윤재, 그리고 지훈이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행복한 뒷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서윤의 복수와 재기 이야기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에서 시작해 당당한 회장이 되기까지 서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배신, 회사 기술 도용,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의 납치까지 겪어야 했죠. 하지만 서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 그 자체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윤재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고 아들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까지 펼치게 되었죠. 민호와 유라는 자신들의 욕심과 악행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이 따른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